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화는 하나만 오지 않고 잇따라 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25일 유증교사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데요.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유일한 탈출구라 할 수 있는 재판 지연 전략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테러를 차단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18일 그동안 재판 지연의 원흉으로 비판받아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짓말 명수로 불리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아놓은 해약의 대못을 뽑아내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 이른바 침대 축구식 재판 지연 전략의 쐐기를 박는 조치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명분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별로 법원장 후보를 청거 또는 투표를 통해 2명을 추천을 하면은 그중 1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법원 안팎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끝내 외면한 채 퇴임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장이 되려면 법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다 보니 법적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추천하기보다는 판사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추천되는 인기 투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장이 된 사람은 자신을 뽑아준 후배들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법원장을 노리는 고참 판사들은 본연의 재판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밥 사고 술 사면서 후배 판사들의 점수를 따기 위해 열을 올린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합의 선고가 기존 245.3일에서 420.1일, 형사사건은 158.1일에서 223.7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긴 세월 노심초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재판 지연에 편승해 법꾸라지들을 동원해 온갖 지연전을 펴면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할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2년 2개월이 걸린 것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4년 넘게 걸리는 바람에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나간 윤미향 전 의원뿐 아니라 조국 대표 그리고 2심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진출한 황운하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판 지연도 지연이 있지만 법원장 추천제 실시 후 법원 내 기강도 무너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자료를 집에까지 들고 가서 검토하는 일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칼퇴근은 그렇다 치더라도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한 달, 3주 동안 한 주에 3건만 선고하고
마지막 주는 쉬는 이른바 333 원칙이라는 것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법원장 선출자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좌파 성향 판사들이 김명수를 뒷배삼아 파워와 조직력을 앞세워 법원장을 대거 싹쓸이했다는 볼멘 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재판 지연의 최대 요인으로 손꼽혀온 법원장 추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내년 2월 인사부터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판사,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아서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 등을 검토해 법원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현재 66명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했는데 김명수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시스템을 이원화해서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만 보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내에서 최고 실력을 인정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지방법원장 승진길이 막혀 인사적체는 물론이고 열심히 재판할 의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항소심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법원장도 못 나가는데 누가 열심히 재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전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하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변화라고 설명한 것처럼 이번 조치로 많은 원성을 받아왔던 재판 지연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조치가 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을 유일한 탈출구로 재판 전략을 펴온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내년 2월 인사부터 법원장 추천제가 폐지되면서 법원 전체가 신속 공정한 재판 분위기가 확산될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시 국회 및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본인의 각종 재판을 지연시켜 왔는데요. 이런 꼼수의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은 물론이고 변호인 교체, 재판부 재배당 요구, 재판부 기피 신청 그리고 무더기 증인 신청 같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사법부의 엄중한 통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후 카드로 판사 탄핵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역풍이 두려워 쉽게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TF를 구성해서 실시간 스크린을 통해 지연 술책을 봉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넘사벽을 만나서 외통수에 몰린 형국입니다. 어떤 술책을 동원해도 내년 말 이후까지 선거법, 유증교사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5일 유증교사 재판에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